안녕하세요. 주식유치원 야너주의 김파고입니다. 자, 오늘은요 공모주 투자반 영상으로 5월에 공모 기대주인 원스토어의 증권 신고서를 간단하게 워밍업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원스토어는 모바일 앱 유통 플랫폼 회사인데요. 이러한 모바일 앱 유통 플랫폼이 어떠한 비즈니스 모델인지, 향후 전망은 어떻고 투자 위험 요소는 어떤지 간단하게 원스토어의 증권 신고서를 워밍업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원스토어를 공모주 투자자들이 기대하는 가장 큰 이유는 공모 규모가 크기 때문입니다. 원스토어는 희망 공모가 상단인 41,700원을 기준으로 공모를 통해서 2,800억 원가량을 모집하며 공모 가격이 상단으로 확정된다면 예상되는 기업 가치는 1조 1천억 원인데요. 자, 이러한 원스토어는 4월 25일에서 26일 기관의 수요 예측 결과를 바탕으로 5월 2일에서 5월 3일 일반 투자자의 청약이 진행되고 5월 13일 날 주식시장에 상장될 예정입니다. 자, 원스토어의 주관사는 NH, KB, SK 대신 하나금투인데요. 이 중에서 모집 수량이 많은 NH, KB, SK 증권은 미리 만들자고 제가 어제 올린 영상에서 말씀드렸죠. 자, 그래서 오늘 영상에서는요, 원스토어의 증권 신고서 중에서 가장 핵심이 되는 세 가지 부분만을 집중적으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첫 번째 원스토어의 비즈니스 모델을 살펴보고요. 두 번째, 원스토어가 그리는 미래 사업 전략은 무엇인지 알아본 다음에 마지막으로 원스토어의 투자 위험 요소 중에 꼭 알아야 할 투자 위험 요소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먼저 첫 번째 원스토어의 비즈니스 모델을 공부해 보도록 할게요. 원스토어는 모바일 앱 마켓 플랫폼 회사인데요. 이러한 앱 마켓 시장의 주체는요, 소프트웨어인 앱을 개발하는 개발사와 이를 유통하는 앱 마켓 플랫폼, 그리고 소비자, 이렇게 세 가지 구성원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휴대폰 사업자들은 앱 마켓을 통해서 원하는 앱을 설치하거나 제거할 수 있죠. 또한 개발자는 앱을 개발한 이후에 앱 마켓에 입점해서 전 세계 소비자들에게 개발한 앱을 판매할 수 있습니다. 자, 이후 개발자는요, 사용자들에게 컨텐츠 이용 대금을 앱 마켓을 통해서 수수료를 공제한 다음 판매 대가를 정산받게 되죠. 자, 여기서 앱 개발자와 앱 마켓에 대해서 조금 더 그 역할을 자세히 살펴보면요, 앱 마켓은 입점된 앱을 유통하는 과정에서 사용자들에게 일관된 인터페이스, 플랫폼과 함께 앱의 호스팅을 위한 저장 공간, 다운로드 및 업데이트 관리, 지원, 과금, 인앱 결제 시스템, 결제 관리 등의 혜택을 제공할 수 있고요. 또한 개발자들이 앱을 만들 수 있도록 도구와 서비스를 제공하기도 합니다. 또한 완성된 앱에 대한 심사와 검토를 통해서요, 앱이 제대로 기능하는지, 사용자 기기에게 해를 끼치는 건 없는지 또한 확인하죠. 또한 개발자 입장에서는 앱 마켓에 한번 입점하는 것만으로도 전 세계에 해당 앱이 유통될 수 있기 때문에 개발자들에게는 유통과 마케팅 비용을 절감할 수 있죠. 자, 이렇게 앱 마켓 시장은요, 소비자와 개발자를 이어주는 디지털 유통 플랫폼이며 이에 따른 수수료를 수취해서 그러한 사업 모델을 이뤄가고 있습니다. 자, 이러한 앱 마켓 시장은요, 구글의 플레이스토어와 애플의 앱스토어가 양강체제를 구축하고 있습니다. 자, 전 세계 휴대폰 장치는요, 운영체제가 구글의 안드로이드와 애플의 iOS가 99% 이상을 차지하는 독과점 체제를 지니고 있는데요. 이러한 결과 앱마켓 또한 구글의 플레이스토어와 애플의 앱스토어가 과점 시장을 형성하고 있죠. 앱마켓의 연간 거래 규모를 살펴보면요, 2021년 기준으로 애플의 앱스토어가 102조 원, 구글의 플레이스토어가 57조 원이고요. 원스토어는 1.1조 원에 해당합니다. 자, 애플의 iOS와는 달리 구글의 안드로이드 운영체제는요, 플레이스토어 외에 다른 앱마켓도 설치가 가능하기 때문에 여러 종류의 안드로이드 앱마켓이 존재하는데요. 원스토어도 이 중에 하나이고요. 그 외에 앱마켓으로는요, 아마존의 앱마켓, 삼성의 갤럭시 스토어 등이 있습니다. 다만 앞서도 말씀드린 것처럼 전 세계의 시장 크기에서 애플의 앱스토어가 102조 원, 구글의 플레이스토어가 57조 원인데 반해서 원스토어는 1.1조 원으로 애플의 앱스토어와는 약 100배 가까운 차이가 나는 상황이죠. 이렇게 앞서 살펴본 것처럼 전 세계 앱마켓 시장은요, 구글의 플레이스토어와 애플의 앱스토어가 과점을 하고 있는데요. 국내 앱마켓 시장에서는 원스토어가 나름 선전하고 있어서 2022년 2월 기준으로는 앱마켓 점유율이 14%로 구글과 애플에 이어 3위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국내 시장에서 전 세계 시장과는 다르게 원스토어가 선전한 이유로는요, 먼저 국내 휴대폰 사용자들이 안드로이드 자체를 많이 사용하는 데다가 개발자 측면에서 원스토어는
구글의 플레이 스토어나 애플의 앱 스토어와 달리 개발자 측면에서 낮은 수수료를 제시하고 사용자 측면에서는 다양한 결제 수단, 통신사의 멤버십 할인 등을 제공하고 있어서 국내 시장에서는 세계 시장 대비해서는 선전을 하고 있습니다. 원스토어는 통신 3사의 공동 앱 마켓이기 때문에 통신 3사의 통신사 할인을 적용할 수가 있고요. 또한 통신사가 판매하는 안드로이드 계열의 단말기에는 이미 내가 휴대폰을 받았을 때 해당 휴대폰에 이러한 원스토어가 미리 설치되어 있는 선탑재 기능도 이러한 국내 시장 선전에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특히 구글의 플레이 스토어와 애플의 앱 스토어는 개발사들에게 판매 금액의 30%를 수수료율로 취하는 반면에 원스토어는 20%만 수수료율로 매기면서 이러한 두 앱마켓 대비해서는 합리적인 수수료 정책을 펼치는 것도 국내 시장의 선전 이유입니다. 다만 앱마켓 거래 규모가 원스토어는 2021년 1조 원, 애플의 앱스토어는 102조 원이었죠. 즉 원스토어가 국내 시장 점유율 14%를 차지하고 있다고 하더라도요, 이 국내 시장은 전체 글로벌 시장 중에는 점유율이 4%밖에 되지 않습니다. 한국의 모바일 소비 지출 규모는요 2021년 기준으로 한화로 약 8조 원 정도였는데요, 이는 글로벌 순위 자체는 4위였지만 점유율은 4%로 전 세계 전체 시장 200조 원 가운데서는 4%밖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원스토어가 앞으로 성장하기 위해서는요, 국내 시장의 점유율 확대와 함께 해외 시장에 진출해서 가시적인 성과가 나와야만 원스토어의 기업 가치에 핵심적으로 작용할 것으로 보입니다. 원스토어도 이러한 상황을 잘 알고 있기 때문에요, 원스토어는 증권 신고서에서 약 5가지의 성장 전략을 제시했는데요. 먼저 첫 번째, 크로스 플랫폼 사업 강화, 두 번째, 글로벌 앱마켓 진출, 세 번째, 스토리 사업 원천 IP 확보, 네 번째, 인앱 광고 사업 추진, 다섯 번째, 사업 다각화로 게임, 메타버스, NFT 등에 투자하겠다 등을 밝혔습니다. 하나씩 조금 더 자세히 살펴보면요. 먼저 크로스 플랫폼 사업 강화입니다. 원스토어는 중국의 텐센트와 함께 모바일과 PC를 연동한 크로스 플랫폼 전략을 기반으로 글로벌 사용자 유입 확대에 주력하고 있는데요. 특히 아시아 시장은 모바일 컨텐츠 성장 잠재력이 높아서 국내 모바일 게임과 디지털 컨텐츠 소비 여력이 높다고 판단하면서 원스토어는 텐센트와 함께 이러한 시장 진출을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또한 원스토어는요, 마이크로소프트의 애저 클라우드 기반으로 글로벌 서비스 플랫폼 구축을 계획하고 있으면서요, 마이크로소프트와의 협력을 통해서요, 구글의 안드로이드가 과점하고 있는 시장에서 새로운 플랫폼으로 진출하기 위해 이러한 사업을 강화하고 있죠. 두 번째는 글로벌 앱마켓 진출입니다. 앞서 살펴본 것처럼 국내 시장이 전 세계에서 차지하는 시장 비중이 너무 작기 때문에 원스토어가 성장하기 위해서는 글로벌로 진출하는 게 필수적인데요. 이러한 글로벌 진출을 위해서 원스토어는 1차적으로 아시아 시장, 그 중에서도 동남아 시장의 앱마켓 출시를 목표로 축적한 기술과 운영 노하우를 바탕으로 진출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특히 K 콘텐츠 앱을 중심으로 콘텐츠를 구성해서 결제 시스템을 현지화하는 등의 노력을 통해서 이러한 시장에 진출하겠다는 포부를 밝혔죠. 이러한 동남아 시장 진출이 성공적으로 안착한다면 이를 바탕으로 2023년 이후에는 유럽과 북미 시장에도 진출하겠다고 밝혔는데요. 원스토어의 전략적 투자자 중에 한 명이 도이치텔레콤이 있는 이유가 여기에 나옵니다. 원스토어가 그리는 성장 전략 세 번째는요, 스토리 사업이라고 불리는 웹툰과 웹소설 IP를 확보해서 원 소스 멀티 유즈, 하나의 소스를 바탕으로 영화나 드라마의 제작 등으로 넓혀가는 OSM류 전략을 펼치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전략을 위해서요, 원스토어는 중국의 1위 웹툰 플랫폼인 콰이칸에 지분 투자를 했고요, 컨텐츠 제공사인 로크미디어를 100% 인수했으며 예스24와는 조인트 벤처를 설립했죠. 또한 이번 공모를 통해서 확보하는 자금으로는요, 이러한 컨텐츠 제공사인 로크미디어의 IP 확보를 위한 투자에 나설 것으로 밝혔습니다. 또한 원스토어는요, 인앱 결제에서만 그치는 게 아니라 인앱 광고 사업을 추진해서 비과금 유저를 대상으로 한 수익화 모델을 추진하겠다고 밝혔고요. 마지막으로 사업 다각화를 위해서 게임과 메타버스, NFT에 관련하는 펀드에 투자하거나 앱마켓 기업 중에서 좋은 기업에는 직접적으로 지분을 투자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렇게 원스토어의 성장 전략을 이해하고 나면요, 제가 어제 올린 영상에서 원스토어의 외부 투자자 유치 내역에 투자자들이 이해가 갑니다.
2016년에는 네이버로부터, 2021년에는 KT와 LG U+, 그리고 같은 해 6월에는 마이크로소프트와 도이치텔레콤에 투자를 유치받았는데요. 이러한 외부적인 투자자들은 크로스 플랫폼 사업 강화, 글로벌 앱마켓 진출, 스토리 사업 원천 IP 확보, 그리고 인앱 광고 사업 추진 등을 위해서 전략적으로 투자를 한 거죠. 자, 원스토어의 미래 전략이 잘 통해서 사업에 성공적으로 안착하면 좋겠지만 원스토어가 맞닥뜨린 현실이 만만치만은 않습니다. 먼저 동일한 사업을 영위하고 있는 주요 사업자죠. 구글과 애플이 막강한 시장 점유율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바로 구글과 애플이 모바일 운영체제인 안드로이드와 iOS를 통해서요, 모바일 시장을 꽉 잡고 있기 때문이죠. 이러한 시장을 타개하기 위해서 원스토어는 2017년 8월부터 경쟁사 대비해서 저렴한 수수료율 정책을 펼쳤는데요. 사실 그 이후에도 원스토어는 앱스토어나 구글 플레이 스토어와의 격차를 크게 줄이지는 못했습니다. 따라서 수수료율 인하 정책 말고도 원스토어가 글로벌 시장에서의 앱마켓 스토어 점유율을 높이기 위해서는 또 다른 카드가 필요한 상황입니다. 다만 구글과 애플은요, 2020년에 게임뿐만 아니라 디지털 컨텐츠에도 외부 결제를 허용하지 않고 인앱 결제만 가능하도록 정책을 바꿨는데요. 이러한 정책에 반발해서 전 세계 앱 개발자들이 구글과 애플을 상대로 독과점 소송을 진행하고 있고요. 한국에서는 2021년 9월 전 세계에서 최초로 인앱 결제 강제를 금지하는 통신사업법이 개정되기도 했습니다. 자, 따라서 앞으로 전 세계의 정부들이 구글과 애플의 독과점에 반대하는 정책을 어떻게 펼치는지도 원스토어의 사업 확장에 매우 중요한 요소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자, 그래서 원스토어는 해외 시장 진출을 위해서 동남아 시장에 집중하겠다고 밝혔는데요. 사실 동남아 시장 진출도 쉽지만은 않습니다. 전 세계에서 모바일 지출이 가장 큰 중국은요, 2021년 시장 규모가 원화 기준 약 68조 원으로 국내 시장의 8조 원 규모에 비해서 8배 이상 큰 시장인데요. 이러한 중국의 경우에는 구글 및 애플의 앱스토어가 아니라 현지 제3자 마켓이라 할 수 있는 텐센트, 화웨이, 오포, 바이두와 같은 앱마켓 시장으로 재편이 되어 있는데요. 이런 중국 앱마켓 사업자들이 동남아 시장 지역까지 영향력을 확대하면서 현재 시장 점유율을 확대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따라서 원스토어가 동남아 시장의 앱마켓 스토어에 진출한다면 이러한 이미 시장의 점유율을 확대하고 있는 중국 경쟁자들을 어떻게 물리칠지도 중요한 사업 포인트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자, 원스토어는 게임과 웹툰, 웹소설을 무기로 이러한 시장에서 적극적으로 자신의 영역을 확대하려고 노력하고 있는데요. 자, 글로벌 앱 마켓 전체 거래액에서요, 모바일 게임 시장은 전체 거래 금액의 67%에 달할 정도로 앱 마켓 시장에서 게임의 위치는 매우 중요한 상황입니다. 자, 이러한 상황에서 원스토어의 투자자인 마이크로소프트가 글로벌 게임 업체 액티비전 블리자드를 인수했죠. 따라서 원스토어에도 대형 흥행 게임을 유치할 가능성이 증가할 것으로 회사는 예상하고 있습니다. 자, 또한 게임 외에도요, 모바일 컨텐츠 산업의 성장을 주도하고 있는 웹툰, 웹소설 등의 스토리 컨텐츠 사업에 원스토어는 주목하고 있는데요. 국내 웹툰 시장의 성장률을 살펴보면 2015년에서 2020년까지 게임 시장이 연평균 12% 성장할 동안 국내 웹툰 시장은 연평균 약 30% 가까이 성장을 했죠. 자, 따라서 원스토어는요, 이러한 웹툰과 웹소설의 주요 IP를 확보함으로 통해서 콘텐츠를 바탕으로 해외 시장 진출을 확대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자, 원스토어가 과연 정말 희망 공모가 41,700원, 예상 기업가치 1조 1000억을 받을 수 있을지는요, 기관의 수유 예측일인 4월 25일에서 26일 이후에 공모가가 확정되면 알 수 있는데요. 자, 원스토어의 기업가치가 정말 1.1조 원이 고평가되어 있는 건 아닌지 제가 어제 올린 4월 2일 토요일 업로드된 영상 보시면요, 원스토어의 기업 가치에 대해서 어떻게 바라봐야 하는지 다시 한번 확인하실 수 있으니까요. 아직 영상 안 보신 분들이 있다면 해당 영상 참조해 주세요. 늘 말씀드리지만 본 영상은 공모주 청약 권유 영상이 아니라는 점, 영상에서 언급된 종목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 저 주식유치원 야너주가 책임지지 않는다는 점 다시 한번 주의사항으로 안내드립니다. 자,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저 야너주는요, 주린이를 위한 오늘의 경제 뉴스를 매일 아침 업로드하고 있는데요. 저 야너주와 함께 경제 공부하실 분들은 야너주 채널 구독 그리고 영상 알림 설정 부탁드릴게요. 자, 오늘 영상 여기까지입니다.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저는 내일 야너주의 경제 뉴스 영상으로 돌아올게요. 그럼 내일 만나요. 안녕.